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지명에 따른 여파가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축구계 전체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휴대폰을 끄고 자취를 감추었고 축구 팬들은 트럭 시위까지 준비하는 등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칭 지명 소식은 축구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박주호 위원의 폭로가 터졌고 이어서 전력강화위원회에 대한 또 다른 폭로도 등장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의 현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박주호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축구협회의 강화위원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5개월간 전력강화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조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호의 폭로에 따르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국가대표팀 코치가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비밀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언론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국가대표팀 임시코치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무대 뒤에서 전화로 홍명보를 좋아한다고 하는 등의 말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박주호는 자신이 직접 외국인 감독들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마르코스 기스돌프, 우르스 피셔, 특히 졸트 로우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졸트 로우의 경우 직접 연락을 취해 한국행 의사를 확인했고 그의 코칭 스태프 전체가 한국으로 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답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력강화위원들은 이를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주호는 토엘의 절친한 친구이자 바이에른 뮌헨 전 감독이었던 한 의원이 직접 연락해 외국인 코치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물었다며 이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르스 피셔 감독을 대한축구협회가 거부한 것에 대해 박주호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연봉은 초기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인상돼 아직 협상 여지가 많았다며 토너먼트에서 2번 우승한 후 그가 임명되었고 유니온 베를린까지 분데스리가를 장악했으며 심지어 분데스리가 최우수 코치상까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주호의 폭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언급하며 주호, 송명원, 윤덕여, 윤정환, 이현, 이상기, 이영진, 정경준 중 단 한 명의 멤버만이 기꺼이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임시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협회 관계자가 즉각 개인 성명을 통해 이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호는 반박의 목적은 10차 회의에서 홍명보 감독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인데 왜 그때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홍 씨가 최종 후보로 내세워졌을 때 박주호가 강력히 항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지만 전력강화위원인 박주호가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박주호는 위에서 언급한 의견을 종합해 권력을 강화하기로 한 결정은 별도로 내려졌다며 이런 노출적인 발언이 일절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즉각 반박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력강화위원회의 또 다른 위원의 폭로로 사태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은 정혜성 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정혜성 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에게 홍명보 감독을 추천했으나 정몽규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하고 정권을 넘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은 정혜성 위원장이 너무 지쳐서 지금 홍명보를 결정하면 거의 말문이 막힐 지경이어서 아마도 그때 결정을 내려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돈이 문제였다면 불합리한 급여 조건을 일축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한축구협회가 발표한 외국인 감독 연봉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수치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3월에는 30억 원이었던 금액이 협회가 권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금액은 20억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위원은 제시 마르쇼 감독이 한국행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마르쇼 감독은 한국행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 이유는 터무니없이 낮은 연봉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제시된 금액은 150만 달러, 약 20억 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박주호는 마르쇼 감독과 대화를 나누며 임명을 강력하게 확정했지만 결국 협상 과정에서 근거 없는 연봉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의 경우 연봉 250만 달러, 위약금 10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던 것에 비해 마르쇼 감독에게는 연봉 100만 달러를 제안하고 협상을 종료했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은 이런 사고를 친 그는 제시 마르쇼에게 연봉 100만 달러를 제안하고 협상을 종료했다며 이 금액도 지난 6월 8일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차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한 협회 관계자를 통해 처음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격적인 금액에 대해 이 위원은 9차 회의부터 국내위원 영입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금액이 이렇게 큰 줄 알았다면 실제 외국 지도자를 찾아보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미국 국적의 제시 마르슈 감독은 앞서 황희찬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함께 일한 바 있습니다. 2019에서 20시즌에는 황희찬, 미나미노와 함께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시 마르슈 감독은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350만 파운드의 연봉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목은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는 상황에서 내일 있을 울산 현대의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울산 현대는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국가대표팀 감독과 울산 현대 감독을 겸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홍명보 감독은 곧 울산 현대 감독직을 사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울산 현대는 올 시즌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은 승점 39점으로 김천 상무 40점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입니다. 3위 팀은 승점 38점으로 바짝 추격하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은 내일 있을 울산 현대와 광주 FC의 경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30일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릴 이 경기는 현재 2위인 울산 39점과 9위인 광주 25점의 대결입니다. 울산은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우승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일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울산은 극심한 충격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부임 소식과 맞물려 선수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2013년 6월 최강희 감독의 후임으로 국가대표팀을 이끈 바 있습니다. 당시 브라질 월드컵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책을 맡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2014년 7월 사임했습니다. 당시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 성적은 5승 4무 10패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대표팀을 맡게 된다면 월드컵에서 또 실패할 경우 또 한 번의 굴욕적인 기록을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굴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 축구 전체가 큰 충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한국 축구를 두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구 팬들의 반응은 매우 격앙되어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트럭 시위를 준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축구계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한국 축구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감독 영입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비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한 축구 해설가는 이번 사태는 한국 축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축구협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나 폐쇄적이고 비전문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외국인 감독 영입이 실패한 것은 협회의 준비 부족과 협상 능력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축구 전문가는 홍명보 감독의 능력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는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축구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스포츠 칼럼니스트는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축구협회의 지배구조부터 유소년 육성 시스템, 리그 운영 방식 등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홍명보 감독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팀 감독 수락 여부에 따라 한국 축구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표팀 감독직을 고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현재 홍명보 감독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울산 현대구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내일 있을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이 이렇게 큰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축구협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축구협회 임원진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축구팬은 이번 일은 단순히 감독 선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축구 전체의 문제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월드컵 본선 진출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축구협회가 팬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협회 전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축구 팬들은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NS를 통해 조직된 한 팬그룹은 축구협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홍명보 감독 선임 철회와 축구협회 임원진 총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정치인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스포츠계의 비리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 같아 안타깝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한 의원은 이번 사태는 한국 축구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스포츠 행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축구협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스포츠 저널리스트는 축구협회의 이러한 태도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입장을 정리해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축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외 언론들도 이번 사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축구 전문 매체는 한국 축구의 내부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2026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한 스포츠 신문은 한국 축구의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며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한국 축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의 선택이 한국 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는 한국 축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축구 평론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축구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축구협회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해결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 그리고 모든 축구 관계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 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